에이수스의 젠북 시리즈는 완성도 높은 울트라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2022년 12세대 인텔 프로세서와 더 개선된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2022년형 에이수스 젠북 14 OLED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세련된 외관입니다. 기존 젠북도 깔끔한 마감과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22년형 모델은 기존보다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이는 모델은 작년 디자인의 13인치 OLED 모델인데 신형은 새로운 상판 패턴과 젠북 로고를 적용한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기존 브러시드 메탈 마감에서 깔끔한 무광 마감에 약간의 패턴이 들어간 디자인인데요. 패턴 때문에 디자인 면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디자인이 심심하지 않고 깔끔하게 잘 뽑힌 듯합니다. 기존 젠북의 장점 중 하나인 다양한 포트들도 그대로 있는데요. 좌측에는 USB 3.2 Gen2를 지원하는 A타입 포트가 있고 반대편에는 HDMI 2.0 포트, 이어폰 단자, 썬더볼트 4와 PD 충전, 화면 출력까지 지원하는 C타입 포트 2개,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에이수스 젠북 시리즈의 경우 에르고 리프트 힌지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열게 되면 상판의 힌지 부분이 하판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키보드 사용성 면에서는 각도를 조금 줘서 더 편안한 타이핑 각도를 만들어주고 발열 면에서는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 발열 해소에 도움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힌지의 디자인이 기존 젠북과 다르게 상당히 고급스럽게 바뀌었는데요. 기능적으로 개선이 된 부분은 기존 모델과 다르게 180도 개방이 가능한 180도 힌지로 바뀌어서 상황에 따라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외적으로도 이전 모델의 힌지에 비해서 상당히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4인치 16:10 비율의 2.8K OLED 스크린을 탑재했는데요. 최대 밝기는 600니트까지 올라가고 색 영역은 DCI P3 100%를 충족합니다. OLED 패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명암비와 빠른 응답 속도, 선명한 색상 표현 등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디스플레이가 매우 밝고 선명하고 색감까지 좋아서 시각적으로 주는 만족감이 상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델의 경우 60Hz가 아닌 더 부드러운 90Hz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조금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줍니다. 고작 30Hz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60Hz 이상만 가더라도 생각보다 차이가 큰 편이라서 요즘과 같은 시대의 고주사열 디스플레이는 정말 환영받을 만한 요소입니다. 키보드의 경우 풀사이즈 10키스 배열의 키보드가 탑재되었는데요. 백라이트는 기본이고 키를 눌렀을 때 타건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키 트래블이 약 1.3mm로 상당히 깊은 편이라서 타이핑을 할 때 느낌이 아주 좋았고 누른 뒤에 올라오는 반발력도 기분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구형 모델도 키감이 괜찮은 편이었는데 이번 모델은 누가 사용해봐도 아주 만족스러운 키감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터치패드는 터치감이나 반응도 빠릿빠릿하고 좋았는데요. 이 모델의 경우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에이수스 넘버패드 2.0이 탑재되어 가상 숫자키를 띄워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10키스 키보드 배열이지만 터치패드 우측 상단 버튼을 통해서 가상 넘버패드를 활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얼마나 많이 쓰기는 할까 싶었는데 실제로 몇을 사용해보니 은근 자주 사용하게 돼서 유용하다고 느꼈던 기능입니다. 전체적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전세대 모델을 생각하면 상당히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잘 다듬어진 모습입니다. 이제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리뷰한 모델은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한 모델로 CPU는 12세대 인텔 i7 1160P 프로세서를 탑재하였습니다. 4개의 성능 코어와 8개 효율 코어 구성의 12코어 16스레드 프로세서입니다. 그래픽은 인텔의 아이리스 X 내장 그래픽을 탑재하였습니다. 램은 LPDDR5 16GB며 온보드 구성으로 별도의 자가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의 경우 우선 하판이 별나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 시 별도의 공구가 필요합니다. 내부 구성의 경우 램은 온보드 타입이라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고 SSD는 교체가 가능한 타입이며 리뷰한 모델은 기본적으로 PCI 4.0 기반의 512GB S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크는 간단하게 시네벤치와 3D마크를 구동해봤는데요. 우선 시네벤치 릴리즈 23 벤치 결과는 싱글코어 1619점, 멀티코어 8999점이 나왔습니다. 단수 점수상으로는 전세대 프로세서인 i9 모바일용 프로세서와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3D마크의 경우 아이리스 X 내장 그래픽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 벤치마크를 실행해봤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그래픽스 코어 5156점, 타임스파이는 1582점이 나왔는데요.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모델들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점수긴 하지만 전세대 i7이나 AMD APU에 비하면 확실히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최신 프로세서에 LPDDR5 메모리를 탑재하여 소폭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게임 벤치마크도 구동을 해봤는데요. 우선 최적화가 비교적 좋은 편인 GTA5 벤치마크를 실행해봤습니다.
FHD급 해상도 보통 옵션을 기준으로 벤치마크로 테스트를 해보니 대략적으로 40에서 45프레임 정도를 보여줬는데요. 테스트 간에 끊김 현상 같은 것도 거의 없었고 꾸준하게 40프레임대를 보여줘서 어느정도 플레이를 할만한 수준인 듯합니다. 사양을 좀 타는 최신 게임인 포르자 호라이즌 5도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FHD급 해상도로 보통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보통 옵션으로는 평균 27프레임이 나왔고 사양을 매우 낮음으로 낮추면 40프레임이 나왔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의 경우 내장 그래픽이나 구형 그래픽 드라이버에서 정상적인 플레이가 불가능한 게임이기 때문에 대략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울트라복 라인업으로 나온 제품인 만큼 게임과는 거리가 조금 먼 제품이긴 합니다. 원신은 최대 해상도 전체 화면 모드로 낮은 옵션 기준으로는 대략 45프레임대를 보여주었고 보통 옵션에서는 30프레임대를 보여줬습니다. 롤 같은 저사양 게임의 경우 최대 해상도에서 가장 높은 옵션으로 플레이를 하면 대략 100프레임 전후를 보여줬는데요. 90Hz의 디스플레이 스펙을 즐기기에는 적당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중저사양 게임은 어느정도 옵션 타협을 적절히 하면 큰 문제 없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을 듯합니다. 사양을 많이 타는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도 국민 옵션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큰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의외로 플레이가 되기는 했습니다. FHD급 해상도 국민 옵션 기준으로 대략 40프레임 전후의 성능을 보여줬는데 중간중간 끊김이 있고 이펙트가 많아지면 프레임 드랍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쾌적한 플레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성능 자체가 저전력 세팅 위주의 모바일 프로세서다 보니 높은 성능을 기대하긴 힘들겠지만 최신 프로세서와 최신 규격의 메모를 탑재하여 어느정도 간단한 게임을 즐기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작업적인 면에서도 간단하게 H264 4K 30프레임 영상을 약 3분 정도의 길이로 렌더링을 해봤는데요. 작업에는 대략 2분 15초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엄청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한 컷 편집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발열 부분의 경우 플로드시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보니 외부 온도는 손이 닿는 곳 위주로는 40도씨가 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간혹 울트라북 제품들 중에서 내부 온도는 물론 표면 온도도 상당히 높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이 정도면 좋은 편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이 모델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휴대성과 화면 품질, 성능 세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잘 잡았다는 것입니다. 무게는 스펙상으로 1.39kg, 실측해보니 대략 1.37kg 정도가 나왔습니다. 14인치 정도의 스크린에 휴대하기에 적절한 무게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정말 좋은 노트북이었는데요. 휴대성뿐만 아니라 팬톤 인증까지 받은 고품질 OLED 디스플레이는 매우 밝고 선명하고 색감까지 화사해서 볼 때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배터리 타임도 FHD 유튜브 스트리밍 테스트 기준으로 대략 7시간 30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컴팩트한 14인치 사이즈에 75W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디스플레이도 OLED 스크린으로 전력 효율이 좋아서 그런지 배터리 타임이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에 리뷰한 2022 젠북 14인치 모델의 경우 2022년 6월 다나와 최저가 기준 약 150만원대 후반의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프로세서 스펙만 보면 비싼 가격인 듯 보이지만 아주 품질 좋은 OLED 디스플레이, 공간감과 볼륨이 매우 우수한 하만카돈 튜닝 스피커, 그 외 여러가지 요소를 생각하면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잘 뽑혔고 마감도 수준급이라 외적으로 보이는 만족도는 상당한 노트북이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면서 휴대할 일이 잦은 회사원분들이나 과제를 하고 강의실을 왔다갔다 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추천할 만한 노트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형 ASUS 젠북 14 OLED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번 다른 리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